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교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항 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문화전당의 완공을 앞두고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련한 이색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등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 의원의 주도로 공군 방공포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산상간담회가 열립니다. 서편제 판소리의 고장 보성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가 열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항 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정부 계획의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당장의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공항개발 여건과 항공수요 분석, 권역별 항공시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이참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확장과 계류장 확대 등 공항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2,800m 길이의 활주로 규모로는 미주 여객 노선이나 화물 주력 기종인 보잉 747의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좁은 계류장 역시 항공 물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개항 이후 계속됐던 예산 요구는 번번이 물거품됐습니다. 향후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국제공항 위상에 걸맞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시설이 절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새만금 개발을 내세워 전라북도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무안국제공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에게 무거운 숙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석대와 인왕봉, 지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코스가 일반에 개방됩니다. 군부대 측은 그동안 육사 지방선거나 보안을 이유로 정상 개방을 허가하지 않다가 광주시에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서 공군 방공포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산상간담회가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무등산 정상에서 윤장현 시장과 공군본부 류영관 준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간담회에서 공군 방공포대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무등산 정상 개방을 위해서 공군 측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서편제 판소리의 고장 보성에서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에서는 전국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와 함께 국악 공연과 퓨전 국악, 건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 개막에 앞서 어제는 서편제의 창시자인 박유전 선생을 추모하는 내용의 전야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내기 농법과 달리 직접 논에 벽실을 뿌리는 농법이 시도됐는데 이번에 수확해보니 생산비와 병해충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빨간 콤바인이 누렇게 익은 벼를 베며 바삐 움직입니다. 이 논해벼는 모내기 농법이 아닌 논에 직접 벽실을 뿌려 키운 이른바 문원전파 농법으로 키운 벼입니다. 기존의 모내기 농법은 모짜리에서 모를 키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모를 키우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모짜리를 키우는 기간이 약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모짜리를 할 때는. 근데 문원전파를 할 때는 바로 한 최하 한 이틀, 그래서 한 3일 정도면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원전파 농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벽실을 논에 직접 뿌려 논에서 바로 모를 키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을 거지를 해보니 수확량은 모내기 농법과 비슷했지만 쌀 한 가마니에 2만 원가량의 생산비가 절감됐고 병해충 발생률도 최대 1.2% 줄어들었습니다.
파종 비율을 한 20%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병충해와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경쟁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놈종파 농법이 초고령화 등으로 농사짓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 미용실이 얼마나 오래됐고 꽃집 주인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련한 이색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마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0여 명씩 조를 이루어 학교 밖 마실에 나섭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동네 미용실. 가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은 미용실과 주인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실객들에게 들려줍니다. 일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손님을 예쁘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마실객들은 동네 꽃집과 한의원, 손글씨 공방과 세탁소를 차례로 돌며 아이들로부터 가게와 주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이 이색 퍼포먼스는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마련한 어린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이들은 학교 앞 가게들의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뒤 현장 공연으로 구성해 소개했습니다. 가게 안과 밖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여기 가게 주인이신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서 인터뷰를 해서 가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보니 한의원 원장님은 같은 초등학교 선배였고 미용실 원장님은 재능 기부 봉사왕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뭔지도 몰랐고 이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붓글씨를 한다는 것도 알았고 등굣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가게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의 든든한 이웃이 됐습니다. 당연히 글씨는 어떻게 씁니까? 그런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실제 그런 학생들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웃들 그런 공연물들이 더 많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오늘 오후 2시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한 차례 더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광주 지역 산업단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국회의원 10여 명은 평동산업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둘러보고 기술 개발 자금 부족과 숙련공예 외지 유출 등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삼성전자나 기아차 등의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문화축전이 오는 일요일까지 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과학문화축전에서는 이공계 진로체험마당과 과학문화체험마당, 과학놀이 체험마당 등 7개 영역에서 과학을 체험하고 흥미를 느끼게 해줄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또 과학 퍼포먼스와 매직쇼 등 문화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주 MBC에서 창사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5부작 희망 대토론. 이번 주에는 미래 세대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과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 희망 대토론. 4부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발제 공연에 나섭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박지혜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아름다운 선율에 진솔하게 실어 담을 예정입니다. 이왕에 내가 바이올린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리고 비현실적인 꿈을 저는 꾸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테드 발제에 나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독일 통일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토론 패널로 참가해 미래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젊음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십시오. 오히려 약점이 성장 동력이 되고 그리고 그
드라마가 인생에 있게 됩니다. 자수성도 나중에 쓸 구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테드 발제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이 함께하는 희망 대토론 4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의사 49살 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전공이 30살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들이 조직검사를 의뢰하면서 병리과 의사에게 신경절 유무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으로 생후 이틀 만에 입원한 나이는 복막염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월 17일 숨졌습니다. 공석 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의 중진 화가인 조진호 씨가 선임됐습니다. 조진호 신임 관장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민중미술화가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주로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조진호 관장 선임을 끝으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재단, 문화재단 등 민선 6기 3대 문화기관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외교 정상화 22주년을 맞아 베트남의 민족시인 탄생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배문화교류협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응우엔 반호안 학회장과 조선대 안경환 교수 등 두 나라 학자들이 참석해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트남의 민족시인 응우엔 쭈의 작품 3개를 토론했습니다. 응우엔 쭈는 지난해 유네스코가 위대한 인물로 선정한 베트남의 민족 시인입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관내 학교들을 돌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 지검장은 어제 화순 이양고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무관심이나 방관도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장이 직접 중고교를 찾아가 법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광주지검은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달 10일에는 영광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9도로 어제보다 쌀쌀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겠고 그만큼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기온도 전체적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0도, 영광 8도, 광주와 나주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나주, 화순 23도, 담양과 구례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중반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